유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조기업과 관련된 원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원재료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있어야겠죠?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팥이 들어간다면 팥이 있어야 되고, 크림이 들어간다면 크림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는데요. 이 원재료는 제조기업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월 1일 날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 감소하게 될 거고, 차변에는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재고자산 파트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제조와 관련된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공품은 지금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앞에 설명했었어요. 그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렇게 서갖고 자동차를 지금 조립하고 있다. 제조 공정 중에 지금 있는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원가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여기서는 제공품에 대한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반제품은 제조 공정이 끝나긴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제품이 될 수 없는 일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부품인 엔진을 제조 공정을 통해서 다 만들었지만 이걸로는 자동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항공기에 들어가는 좌석, 의자를 다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의자는 항공기의 일부분이 되는 어떤 부분품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한다. 이 반제품 역시 원가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제품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소모해서 없어지는 물품, 일회성이라든지 1년 이내에 소비되는 물품들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을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는 A4 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클리어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소모품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도 역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본사 직원들이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소모품은 우리가 일일이 볼펜 하나 몇 개 썼는지 A4용지 몇 장 썼는지를 매일매일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모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샀을 때 구입 시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다 100만 원어치 샀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에 남아있는 소모품의 재고를 살펴보니까 한 30만 원어치 남았다라고 하면 얼마를 쓰게 된 거예요? 70만 원어치 소비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시점에 자산을 70만 원 줄여주고 그리고 70만 원어치 비용 처리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으로 처음에 설정을 하면 처음에 그냥 다 100만 원어치 소모품비로 다 썼다라고 비용으로 처리해 놓고요. 나중에 결산 시점에 남아있는 것이 70만 원이 남아있더라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용 중에서 70만 원만 비용 처리하고 비용의 70만 원어치는 소멸시켜주고 나머지 30만 원어치는 다시 자산으로 돌려주는 이러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하도 조그맣고 이제 비용이 적고 일회성으로 소모가 되고 1년 이내에 반드시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일이 수량 체크를 하지 않고요. 처음에 통으로 계산을 했다가 마지막 결산 시점 때 남아있는 것이나 아니면 사용한 것을 사용한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한 번에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2일 날 소모품 5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1월 2일 날은 다 자산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으로 소모품이라고 다 자산으로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1월 2일 날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일 날 소모품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고요. 역시 현금이 나간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산 시점에 다 자산으로 하나도 안 썼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사용한 소모품의 금액을 살펴보고 사용한 만큼 어떻게 해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주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감소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으로 쓴 만큼 없애주면 됩니다. 자,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다 썼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의 금액을 파악해서 미사용액을 파악을 해서 사용하지 않은 만큼 소모품비 비용은 대변에 소멸시켜주고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결산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소모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나중에 결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자, 마지막으로 저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장품은 주로 제조 공정에서 쓰는 거고요. 제조 공정에서 제조를 하기 위해서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물품인데 이것을 우리는 저장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쓸 때 뭐 나사 못이라든지 뭐 볼트 너트라든지 납땜용 인두 등 이러한 것들은 제조 과정에서 쓰여지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장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비유동자산,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처분할 예정인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